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상정하기 전에 여야 합의로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공수처법을 상정하게 되고, 그러면 무제한 반대 토론을 야당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지 못하고 오늘 밤 12시까지 아마 계속해서, 오늘 밤 12시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거든요. 이때까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기국회는 끝나고 이제 내일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았으니까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그때는 이제 무제한 토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공수처법이 바로 상정이 돼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는 공수처법이 통과를 한다. 국회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진행으로는요. 그 다음 내일 오전 10시 반이죠.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립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추미애 측과 윤석열 측이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 측이 내일 징계위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내일 열리는 징계위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절차 또 그 내용에까지 모두가 위법으로 뒤엉켜 있다. 그래서 내일 징계위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윤석열 총장은 내일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을 대변하는 변호인 3명만 참석을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내일 징계위에서 가장 먼저 이 징계위가 시작된 게 감찰부터니까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부터 사전에 감찰에 대한 개시도 없이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사실은 공작 차원으로 감찰이 시작돼 가지고 감찰이 흘러오다가 윤석열 총장에게는 뭐 때문에 감찰을 하는지 또 제대로 된 통보도 없이 직무 배제가 이루어졌고, 또 그 뒤에 대검 감찰부에, 한동수 감찰부에 압수수색과 수사가 있었고요.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징계위가 회부가 됐는데, 지금도 징계위에 회부된 이유라든지 또 감찰 자료라든지 징계위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온통 절차상 하자투성이다.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내일 밝히는 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징계위를.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추미애 측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에 대한 판사문건 수사를 맡고 있던 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 수사가 위법 부당함으로 재조정을 했죠. 수사팀을 재배당을 했는데, 배당을 하기 전에 법무부에 특임검사를 임명하겠느냐, 임명한다면 받겠다라고 윤석열 대검측이 제안을 했는데 법무부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없어서 서울 고검에 이 사건을 재배당을 했습니다. 재배당해서 지금 한동수를 비롯해서 거기에 감찰에 또 수사에 개입한 이성윤, 박은정, 추미애까지죠. 모두 이걸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평상의 대응의 방식을 보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또 이승윤 중앙지검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임검사를 임명할 건지, 이걸 지금 서울 고검으로 넘어가 있는 윤석열에 대한 이 수사, 감찰 부분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을 어떻게 배정을 할 건지, 배당을 할 건지 부분에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징계위가 있는 만큼 징계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일단 징계위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자신을 직접 겨냥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 징계위가 이렇게 절차적으로 총체적인 하자가 아니라면 윤 총장이 직접 참가를 해서 최후 진술, 의견 진술 등등을 할 생각인데, 내일 절차가 너무 진행이 너무 하자가 많다. 그래서
직접 윤 총장이 참가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일 징계위가 내일 안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징계위가 열리자마자 지금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게 될 테고요. 또 지금 이성윤, 한동수 전부 정인 신청을 했습니다. 7명에 대해서 관계되는. 이 정인 신청이 어떻게 채택되느냐, 또 기피 신청이 채택이 되느냐, 그렇게 되면 그 공방전 가운데서 좀 시간이 많이 흐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은 감찰 기록도 본 적이 없고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징계를 하는지도 본 적이 없고 지금 전체 언론상으로 많이 터져 나온 것은 지금 한 달 전 또 그 이전부터 박은정이가 추미애의 지시를 받고 외부에서부터 윤석열 감찰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공작하는 것처럼 추진해 왔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추미애의 일에 불법한, 위법한 이 윤석열에 대한 감찰 부분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법무부의 그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류혁 감찰관은 윤석열에 대한 그 감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전혀 보고를 받지도 못했고 지시를 받지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류혁 감찰관 중간에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패싱을 시키고 추미애가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게 바로 지시를 해서 윤석열 감찰을 진행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작이 아니냐, 이게 위법 아니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만 밝혀내도 내일 징계위가 제대로 열릴 수 있겠나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류혁 감찰관은 지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나와서 전부 진술을 다 했어요. 이런 식입니다. 내가 법무부 감찰관이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감찰 기록을 못 봤다. 따라서 감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상의 하자, 흠이 있느냐 절차상에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만 밝혀줘도 징계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 싶고요. 또 내일 징계위가 열리면 바로 그 기피 신청이 있게 될 텐데 지금 당연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그 이용구 차관이 이 감찰, 사전 감찰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 자신의 사무실까지 빌려주고, 그 다음 며칠 전에 국회에서 그 감찰에 대해서 업무 협의하는 SNS 톡이 또 들통이 났죠. 그 다음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그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도 했고요. 이런 일들로 기피 신청을 하게 될 걸로 보이고, 그 심재철 검찰국장도 만약에 위원으로 들어오면 기피 신청이 될 것이다. 이 명단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징계위원들이 나오면 그때 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지금 징계위를 열겠다는 통보, 그 기일에 대한 통보, 이 모든 것도 지금 불법이라는 겁니다. 위법이라는 거죠.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미애는 지금 징계위원회에 가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있는 새로 징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그 징계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기일도 정해주고 통보도 하고 징계 그 절차에 대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추미애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 지금 징계 자체 여는 것 자체 지금 통보 가장 기본적인 이 절차마저 추미애가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이 이게 위법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일 징계위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일단 징계위가 열리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해서 그 결과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또 법적 소송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것이고요. 추미애 측은 일단 자신들을 향한 그 대검의 수사 이 부분을 막아야 될 일들이 크고요. 또 지금 쏟아져 나와 있는 윤석열에 대한 감찰, 직무배제, 징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내일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일단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내일은 아마 12월 10일 내일은 공수처와 윤석열 징계위가 함께 열리죠. 야당에서는 문재인 독재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첨가를 하면요. 지금 야권 내에
지금도 이렇게 징계위가 열리고 이 공수처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야권 내부에서 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공격도 있고 또 서로 공격도 있고요. 또 윤석열 뭐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압도적인 1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야권 전체가 똘똘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할 때다. 또 경쟁할 때는 물론 경쟁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